자, 그리고 2010년 삼척시의 원자력 발전소 유치 당시에 삼척 시민들은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민 동의 서명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행방불명됐던 서명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서명부에서는 조작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8월이었죠. 뉴스K가 보도해드렸던 삼척 주민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오늘 3년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찬성 서명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삼척시와 삼척시 원자력 산업 유치 협의회 명의로 제출됐던 12건의 서명부를 입수했다면서 대리 또는 허위 서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입수한 서명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서명이 모두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왼쪽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입한 그 필체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주소가 누락되어 있거나 아니면 알아볼 수 없게 표기되어 있는 게 많고요. 또 서명 역시 한 사람이 성의 없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거는 그냥 동그라미만 쳤는데 이거는 이름 성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필체도 다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다음 카카오가 국가기관의 감청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더군요. 네, 다음 카카오는 오늘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지난 6일 IT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의 통신 제한 조치 집행 조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 달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홍모 씨의 유선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카카오톡 감청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일관해왔던 다음 카카오는 결국 오늘 대대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그간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을 인정하면서 지난 1년간의 정보 제공 요청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 횟수가 어느 정도였답니까? 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다음 카카오가 공개한 정보 요청 건수인데요. 이 중 미래의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감청영장은 2013년 상반기에 36건이었던 것이 지난 1년간 꾸준히 늘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6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9% 증가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983건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2131건으로 46% 이상 늘었습니다. 네, 뭐 사생활 들여다보는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미래 대화 내용까지 요청하는 감청영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의 증거를 찾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대화까지 미리 그 허락을 득해서 본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만 민감한 정보 요청일수록 오히려 높은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제공한 기관별 정보 제공 요청 처리 현황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 허가 없이 기본적인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요청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최대 80% 이상, 감청 영장은 최대 96%까지 처리했고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도 최대 80% 이상의 요청에 협조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이 같은 사실들을 공개하면서도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밀 대화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다수의 자료 요청에 응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150만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으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 역시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이 정부의 검열을 피해서 그 망명하는 망명 행렬 어느 정도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만 150만 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 여론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이라고 규정했고요.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을 언급하면서
대해서는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각종 세금 부담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인데 이 도로 통행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무료 도로도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의 2014년 부채 감축 실적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도로공사가 적자 해소 방안으로 무료 도로의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유료 구간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상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무료 구간에 차량이 몰려서 발생하는 차량 정체 그리고 지역 간의 요금 형평성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전도로를 유료화할 경우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담배세, 지방세, 주민세 등의 인상으로 서민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큰 가운데 도로공사가 부채를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공사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지요?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검토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시절에 화재 진압용 헬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 기간인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43차례나 행사 참석을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전 지사의 43번의 소방헬기 이용 중 심지어 산불이 난 날에도 이용했던 경우가 무려 4차례나 됐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당일에 김 전 지사의 헬기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미산 골프장 관련 기자회견, 자전거 도로 현장 방문, 국무총리 현장 방문 수행과 도민체전 참가 등이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총 3대의 소방헬기가 있는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을 진압하러 가고 또 한 대가 인명구조를 하러 갔을 경우에 남아있는 한 대는 비상 상황을 위해서 남겨놔야 하는데 김 전 지사의 전용 헬기처럼 쓴 겁니다. 네. 총 43번을 썼다고 하죠. 예. 네, 이 중에서 문제가 없는 이용도 있습니까? 네, 지난 5년간 김 전 지사의 소방헬기 탑승 내용 중 재난 현장 방문 등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된 건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를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도 훈련이라고 기록해서 이용 목적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9년 뷰티 디자인 엑스포 참석을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하고 훈련이라고 출동 기록을 남겼고요. 같은 해 10월엔 포천 아트밸리 개장식에 소방헬기로 이동하면서 항공 순찰이라고 기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자, 내년에 바뀌는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 실험본. 여기에도 역사 왜곡 표현이 담겨 있습니까? 예, 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2015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시험본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5.16 군사정변과 일제 침탈을 옹호하는 서술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작년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표현들과 중복되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위해 일으켰다고 명분을 정당화시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가장 큰 목표로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반면 당시 독재 치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측면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친일 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일본의 의병활동 진압을 표현하면서 의병을 소탕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소탕이라는 단어는 아군이 적군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일본군이 아군, 의병이 적군이 되는 겁니다. 또 일본의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서술하는 등 일본 관점에서의 서술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병의 키스라는 사진이 있죠. 예. 네, 2차 대전 종전의 기쁨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성폭력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요? 네, 최근 프랑스 캉 박물관이 이 사진 속 인물들을 모티브로 삼은 동상을 박물관 앞에 설치하면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네, 오제 르 페미니즘이라는 프랑스 여성단체가 이것이 성폭력을 미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단체는 사진 속 군인이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로 붙잡고 키스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런 성폭력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사진 속 여성이 생전에 행복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